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진짜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막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지금 진짜로 탄핵이 되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고 그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될 게 뻔할 뻔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누구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서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서야 되겠죠. 뭐 저 같은 사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막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뭐 드럼통 같은 데 갇혀가지고 바다에만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조명한 쌤이 됐거나 뭐 김부선 씨가 됐거나 저는 뭐 김부선 씨만 생각하면 벌써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도대체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저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거 그나마 구조 뼈대라도 남겼던 게 문재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뼈대조차도 갈기갈기 찢어버릴 입으로 그냥 씹어먹을 버릴 법한 그런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본인에 대해서 하야를 하기보다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헌재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인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영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자진하야를 하는 거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게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드렸던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하야보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헌재에 의해 가지고 인용까지 된다의 뜻의 탄핵이 아니고 탄핵 그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거, 직무 정지가 되는 거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보시기에는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헌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반드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진하야보다 탄핵을 갖다가 얘기한 거겠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끌고 또 끌어가지고 최소 5개월, 최대 6개월, 7개월 정도만큼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잡스러운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조국 같은 경우는 운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운명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더 지금 막 광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검찰을 그냥 뭐 쥐잡듯이 또 잡고 있어요. 검찰이 윤석열 비호 공작 수사 손대라 계획적 내란 처벌돼야 뭐 이딴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얘는 지금 막 오락가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마틴이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관이 크게 세 군데죠, 그렇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 얘네들 같은 이미 뭐 다 죽은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뭐 부활해가지고 윤석열만 때려잡자 이러고 있는 상태이고 검찰이 이제 제일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왜?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이제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그리고 또 김영호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 가지고 김영호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냥 체포영장까지도 신청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받아냈단 말이에요. 거꾸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영장 똑같이 김용훈 국방부 장관에 신청했는데 그거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검찰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정상이겠습니까? 야 이것들이 또 보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또 저렇게 쥐잡듯이 잡는구나.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검찰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었는데 이번에는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조차 검찰이 이제 보기에 야 이거 뭐 죽은 권력이네 새로운 권력에 우리가 줄 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권력도 없고 지들이 무슨 뭐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탄압받았던 거 이거를 윤석열을 잡음으로써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권까지도 없는데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은 지금 뭐라고 보냐?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개딸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뭐 김용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검찰이 결국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을 김용현한테만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결론 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비호에 대한 공작 수사에 손대라. 검찰은 거기서 손대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신 상태는 그냥 뭐라고 해. 일반인의 정신 상태와는 그냥 차원이 좀 다른 어디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예요. 뇌를 갖다가 바꿔 낀 것 같습니다, 외계인들이랑.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이제 조국 같은 애들이 그리고 또 개딸 같은 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 상상이나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 1분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개딸들이 무슨 차지하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잡스러운 국회의원들이 차지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진짜 이민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조국이야 막판에 이렇게 광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구속됨으로써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악의 축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 굴리느라 뭐 엄청나게 바쁩니다. 여기까지 뭐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날 정도의 눈알도 뭐 굴리는 것뿐만 아니라 뇌까지 지금 굴리고 있는데 애당초 계엄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이재명이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난 재판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미친 인간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가 지가 재판을 받는 거랑 계엄에 이게 이후에 무슨 뭐 혼란이 발생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계엄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만에 계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지금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재판이 다 중단이 돼야 되고 다 무슨 뭐 석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계엄은 계엄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재판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일반 잡범뿐만 아니라 이재명 같은 큰 잡범 또한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인 것이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지가 야당 대표로서 이 계엄에 대한 혼란을 갖다가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에 못 나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 같은 거에 안 나가 버렸습니다.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가기는 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가기는 갔는데 이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오전 재판만 있었고 오후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회 일정을 핑계대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국회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뭘 하고 이재명이 국회에서 뭘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국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여의도나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탄핵 이딴 소리나 짓거릴 줄 아는 것이지 도대체가 국회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하는 일정이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 바로 유동규 씨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죄가 될 텐데 내가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법원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없다면 나도 증언 안 하겠다. 아니 왜 이재명만 재판에 빠질 수 있고 이재명만 저렇게 나갈 수 있냐. 나도 똑같은 지금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나 증언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께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도 지연되거나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근데 이 인간이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 또 눈알 굴리고 지금 대가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뭔지를 보니까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심이 개시가 됐습니다.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개시가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재명 측에서 지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 다음에 소송 기록 접수에 대한 통지를 일단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인간이 보니까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요. 심지어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또한 마찬가지로 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던 대표적인 양아치가 누가 있냐? 그게 바로 최강욱입니다. 최강욱. 기억나시죠? 1, 2심 같은 경우는 우편물 같은 게 오면 법원에서 우편 오면 잘 받았어요. 그랬던 인간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폐문부재. 그거 뭐 폐문부재인가 뭐라고 또 전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그게 아무도 없다라 그래 가지고 그 문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우편을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2개월 가까이나 대법원 선고를 끌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계속 해 먹었던 게 그게 바로 최강욱 아닙니까? 그 똑같은 짓거리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 인간은 지금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6개월만 지나자.
무조건 시간을 끌고 시간을 끊어가지고 최대한 내 재판에 대한 거는 늦추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통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살다 살다가 저는 물론 뭐 대통령에 대한 계엄도 저는 살다 살다가 처음 겪었습니다만 살다 살다가 더 처음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게 이재명에 대한 이 만행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를 농락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정부를 농락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하는 완벽하게 내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이재명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막아서야 되는 것이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나 법원을 도망댕기는 완전히 그냥 지금 도주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당장에 구속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인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봐주기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일반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 그 엄격한 기준을 이재명한테도 똑같이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